나무젓 부인과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이 강의를 끝나고 작년 국시 부인과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파트는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육모질환. 임신육모질환은 일단 이제 파설몰과 컴플리트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비정상 질출혈, 커진 자궁 크기, 이제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궁 크기가 훨씬 커져 있고 HCC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산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초기 질출혈 있을 때 감별해야 될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궁 외 임신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가 유산인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임신 용모 질환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이제 여기서 임신 육모질환은 H몰과 GTN 이렇게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H몰 같은 경우가 파셜몰, 컴플리트몰로 나눌 수 있고, GTN 같은 경우가 로컬 인베이시브, 메타스타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파셜몰 같은 경우는 개념을 좀 보자면 핵이 있는 이 에그 오뷸의 난자에다가 스펌이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태아는 있고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파셜몰을 치료한 후에 정상 임신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경우 진단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폐경기 이전 여성에서 질출혈이 있고 골반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HCC를 봤는데 임신에 비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초음파를 보고, 세 번째 이제 몰이 의심될 경우 이제 큐레테제를 해봤을 때 다음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진단이자 이 석션 큐레테제가 진단이자 치료입니다. 이제 계속 갖고 있거나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긁어내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하면서 치료하고요. 가임기 지났다면은 이제 히스테렉토미를 그냥 아예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뭐 메타스타시스를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HCG 팔로우는 계속 해야 되고, 예방적 화학 치료는 아직 컨트로버셜하면서 추적 관찰이 좀 되게 복잡한데요. 이제 3주 연속 정상이 될 때까지 매주 측정하고 6달 연속 정상이 될 때까지 매달 측정을 하고, 팔로우 기간 동안은 임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먹어야 하고요. 만약에 정상이 아니면 원발병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골반 내진을 하고 전이병소를 찾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봤을 때 80%가 폐에 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골반 CT나 뇌 CT MR을 찍는다. 대개 이게 9주 내에는 정상화가 되고요. 이게 길어지면은 GTN, 여기 보이는 악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얘네들은 이제 다음 임신시까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컴플리트몰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제 이 경우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면, 핵이 없는 오뷸에 아예 완전한 원스펌이 들어가서 복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스펌이 핵이 없는 오뷸에 들어간다. 이 경우에 태아는 없고요. 얘도 이제 버자이널 블리딩이 있고 자궁이 커지는 건 똑같은 증상이겠죠. 여기 이제 합병증 같은 경우는 티카 루테인 시스트,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난소의 비기능성 종양인데요. 이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이제 긁어낸 후 악성화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파셜몰보다 더 악성화가 높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 포스트몰러 튜머의 리스크가 더 큰 경우는, 크기가 너무 큰 경우나 시카록테인 시스트, 이 시스트 자체가 6cm보다 크거나 HCG가 10만보다 큰 경우,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경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치료 후 정상 임신이 가능하고요. 다음 좀 징그럽겠지만 이렇게 자궁 내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특이하게 볼 거는 초음파 검사 때 이렇게 스노우스톰의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단 내리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치료는 똑같고요. 추적 관찰도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구준의 정상화가 되는데 안 되면 GTN을 의심할 수 있다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티카로텐시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컴플리트몰에 동반되고 몰라 이베큐네이션, 이거 얘만 긁어내면 시스트 자체도 저절로 작아진다, 그런 겁니다. 압박 증상이 심한 경우 흡인을 할 수 있고요. GTN은 이제 악성인데 다음과 같이 논 메타스타틱, 로컬리 인베이시브랑 그다음 메타스타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80%는 폐에 메타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교과서 한번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음부암입니다. 네, 외음부암은 생검으로 진단하고 크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 특징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딱 봤을 때 무조건 생검을 해야 돼요. 딱 봤을 때 이게 아리까리 하기 때문에
즉 외견상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진을 위해서 생검을 해야 되고요. 네. 보시면은 뭐 소양감이나 자결감, 혹독 종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고 예후는 림프절 침범 여부에 따라 다르다. 크기에 따라서 작으면은 광범위 국소절제, 크면은 근처 외음부 다 잘라내고 사코랑 림프노드까지 다이섹션을 한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처럼 뭐 이렇게 CIN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버자이나 IN, 불바 IN을 나눠서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외음부의 백색 병변 같은 경우 뭐 피부과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하겠죠. 이제 이거는 마이너 할 때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이제 하얀색 병변이 있을 때 그냥 스테로이드를 쓴다. 피부과 나중에 또 강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피부과 질환은 스테로이드를 찍으면 거의 한 8, 90% 맞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 병변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치적 외음부 절제술은 다음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네, 마지막입니다. 소아 여성 외성기 질환. 네, 소아에서 외성기 질환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프로그 레그 포지션이나 니 체스트 포지션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봤을 때 외음부 외상이 있는 경우 이제 성적 학대가 아닌지 자세한 문진을 해야 되고요. 치료는 이제 아이스팩을 통해서 하고 소독을 해준다. 만약에 이제 실패 시 헤마토마가 있는 경우 이제 IND를 해주고요. 인시전엔 드레이니지를 해주고 혈관을 또 이어주기도 하고요. 이제 음순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에스트로겐 크림을 발라주던지 이게 살짝 붙어 있으면 손으로 떼기도 하고요. 이제 소아는 외음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외음부 질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회피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자극을 최소화한다. 초경전 질분 비물은 대부분 외음부 질염인데 성폭행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세한 문제를 해야 되고 위생 관리, 필요시 에스트로겐, 광범위 항생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봐 네, 이 자세가 프로그레그 포지션이고 이 자세가 니체스트 포지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는 진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부인과 모두 마무리했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강의는 아마 순환기가 될 텐데요. 순환기에도 제가 정리한 게 제 스스로도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